오늘 이제 제가 이게 화면으로 뵈니까 아직 제가 대면으로 한 번도 못 뵌 분도 사실은 계셔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롭게 저희 그룹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한 번도 못 뵀던 우리 사장님들을 위주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박태숙 인사드립니다. 팀의 성공 스토리라고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일단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모두 다 10대, 20대, 30대 저와 비슷하게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왔을 텐데요. 제가 40대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안정적인 수입을 갖다 주는 그 시점에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상선암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술을 하자마자 제 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든 그 40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건강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의 건강도 이 시점에 한꺼번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때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이었고 애터미 만나기 전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그런 아픔, 아직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에 제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어쨌든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인내하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제 체력을 관리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쯤에 애터미와의 첫 만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이 당시에는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소비자로만 남아있던 그런 40대였고요. 50대 후반 정도, 아니 40대 후반 접어들어서 제가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5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2천만 원에 월 2천만 원의 수입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에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한 7년 정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클럽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저희 좌라인에는 지금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 저희 우라인이거든요. 저희 좌라인에는 로얄 클럽이 세 코드가 있고요. 리드스 클럽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우라인에 지금 리드스 클럽이 두 코드가 있는데 우라인에도 좌라인보다 더 많이, 예, 리드스 클럽 이상 로얄 클럽으로 많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을 성공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5년 동안 제가 거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었어요. 남편이 벌어주는 그 수입에 제가 만족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30대 초반에 외국계 A사에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제게 계속 이렇게 안내가 되었지만 제가 그것을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이제 거절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체력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우리 화면에 보시면 우리 예쁜 정우영 본부장님 계시죠? 같이 교회에서 같이 찬양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정말 일을 할 수 제가 왜 그 거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2번 나가거든요. 근데 그 2번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누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운동하고 누워 있고, 그러니까 체력을 갖춰 가지고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고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일용할 체력을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체력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더 행복했었어요. 사실은 되게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이제 제가 암 수술하고서 그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입원했다가 이제 겨우 그럴 때 찍어놓은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5년 동안 거절했던 이유 중에 이제 요 세 가지가 저는 했던 이유인데 어쨌든 체력이 되지 않았고 사실은 저희에게 소개시켜준 스폰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에테미를 권유하다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몸이나 좀 제대로 좀 가누고 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현실 점검이 되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인터넷 사업에, 정말, 인터넷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승장구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면서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지금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남편이 신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돈 잘 버는 장로님이 되기를 제가 원했었는데 지금 이게 신학 공부를 하고자 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동안 거절했던 이유는 그냥 이전 이유가 되고 저는 이제 해야 될 이유를 이제 찾아보고 지금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보신 바대로 저도 이제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제가 듣게 되었고요. 또 작은 부업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래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수원 라비돌에서 이제 스타스 아카데미를 했는데 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5년 동안 사업을 거절하면서 제품을 바꿔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분이 하는데 제가 도와주고는 싶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제가 바꿔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도 바꾸고 하나하나 바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리대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리대를 막 찾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려움도 있고 약간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유기농 매장에서 그냥 면 생리대도 제가 막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에테미에서 생리대를 우연히 제가 쓰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가 너무 좋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외국 게이사 사업을 5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제 외국 게이사 제품이 거의 집에 다 있었는데 그 제품이 5년 후에 보니까 에테미 제품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제가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에테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두 개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전 제품이 바꿔져 있다는 거는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좋아하고 만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좀 알아보았을 때 가격이 진짜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 마트에서 장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마트나 생협 유기농 매장에서 제가 장을 봤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미역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휴지도 따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건 뭐냐면 세럼식품에 제가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그 라면도 똑같은 그 제조사의 제품이 나와 있고 김도 나와 있고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협이나 유기농 매장에서 장 보는 사람한테 이거 그냥 말만 하면 되겠다. 바꿔 쓰라고 얘기하면 소비자를 만들기 너무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제가 우리 여성 사업자들의 로망이라면 로망일 수 있겠죠. 네. 제가 타멘탐스 커피 매장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매장을 운영할 때 제가 사실 커피는 되게 뭐 좋아했었지만 커피 외에 다른 음료나 저희가 이제 빵을 직접 구워서 만들어서 이제 팔았는데 제가 밀가루도 먹지 않죠. 우유도 먹지 않죠.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분말로 된 그런 것도 먹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팔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끓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먹지 않는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제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건강에 꼭 좋지는 않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제가 판매를 하면서도 마음에 참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애트미 제품은 정말 제가 먹고 쓰고 바르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라면 누구한테라도 내가 말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키포인트가 이거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왜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장님과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뭐 시행 강의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명확하고 간절한 꿈이 있는가? 요거는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있는 제 꿈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남편이 벌어주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되게 컸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 돈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그 경제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 떨어지면 너무 힘들겠다. 떨어져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남편이 그동안에 돈을 벌어주면서 되게 경제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한테 제가 돈을 타쓰는 상황이어서 맨날 좀 약간 그 비참한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벌어주는 그 월 1,000만 원을 내가 한번 벌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월 1,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싶다,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잔잔한 주부로서 아줌마로서 여성 사업가로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갑에 현금 100만 원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30대부터 제 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저희가 체크카드도 없었고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은 지금 5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100만 원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꿈을 지금 거의 이제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부님들 다들 장 보시잖아요. 그래서 가격 안 보고 뭐 쇼핑하는 건 아니고요. 가격 안 보고 장 보는 게 저는 제 꿈이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어떠세요?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사러 갔어요. 근데 옆에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되게 있고 옆에 할인을 해요. 그러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꿈 리스트였기 때문에 제가 생협을에서 거의 장을 보고 애트미 마트 지금은 거의 생협 에서 다 장을 보고 할인점은 솔직히 갈 뭐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협에 가서 장을 보면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한번 이제 제가 보기에 필요 없는 제품을 이렇게 고르고 있길래 또 왜 사냐고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마트에서 가격 안 보고 장 보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딸한테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었고 그래서 정말 가격 보지 않고 장 보는 그 행복함 요즘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뭐 휴지를 하나 사도 계속 이제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기 하나 살라 그러면 생선 하나 살라 그러면 옆에 솔직히 비싼 생선에도 놓지만 옆에 할인 뭐 세일하고 있으면 또 그걸로서 눈길이 가고 그렇게 해서 장을 봤는데 그런 제가 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제 해 나가려면 갖춰야 될 자세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제가 주부였잖아요. 그래서 주부가 갑자기 사업자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정말 큰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 마인드 체인지 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이게 주부로서 그런 소비자 만들기 위해서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자 만들기는 잘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변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정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남편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이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가족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의 반대는 없었지만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고1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예민할 때고 또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될 때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애를 잘 키워보겠다고 아들은 유학 보내고 또 딸은 또 예술 중학교, 예술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멀리 제가 픽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애를 공부를 시켰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고 제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픽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을 태워 보내고 또 버스를 타고 오게 하는 것들 가운데 저희 아이하고
하여튼 마찰이 엄청 많았어서 엄마는 왜 일을 해야 되냐 부터 시작해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선크림이 너무 좋지만 자기는 선크림이 싫다, 애템 있게 싫다. 그리고 아빠가 해외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자기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아빠 이거 저기 면세점에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애템 제품 안 쓰고 나 이거 꼭 이걸 쓰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 상황이 엄마도 많이 안타깝고 힘은 들지만 엄마가 이만저만 해서 애때미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애때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게 시간이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너 학교 마치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밤에 엄마가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때 힘들지만 버스 바꿔 타면서 1시간 동안 집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이가 많이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정리를 잘 설득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고 자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좀 뜻대로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애터미를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애터미 매니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 정리, 또 남편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남편도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의 반대하는 남편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언니가 사실은 저희 처음에 애템 사업 시작할 때 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니네 우리 집 오지 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러고서 이거 한 번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비자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비즈니스 복장이라고 했는데 또 사진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제가 사진을 좀 막 찾았는데 2013년 6월에 제가 단식원에서 단식 끝나고 정말 수수하게 긴 머리에 블링블링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 설명을 사실은 10월 달에 사업 설명을 들었거든요. 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11월 달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듣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사업 설명 듣고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 사업을 하는데 긴 머리가 아니고 짧은 머리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머리 길고 이렇게 살았던 이 모습에서 나는 이제 사업가다. 그래서 사업가의 모습으로 바뀌자라는 생각으로 머리 토요일날 자르고 일요일날 주일 예배에 가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언어는 제가 저에게 이틈의 사업을 전해주는 우리 지금 현재 단장님, 윤원주 단장님이 그 당시에 본부장이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부르다가 갑자기 센터만 가면 본부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본부장님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저도 모르게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잘 바뀌지 않는 그 모습에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 사업을 또 이제 제 마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나는 전문가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지금 이제 단장님이라고, 지금은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 때도 단장님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언어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군대 보내고서 많이 느꼈거든요. 갑자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러니까 얘가 지금 내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바꿀 때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업 설명을 직접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내가 한번 해볼 때 내가 비즈니스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곰돌이 앉혀놓고 강아지 앉혀놓고 우리 자녀들, 예쁜 자녀들 앉혀놓고 사업 설명 연습하다 보면 언어 자체가 바뀌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문가다운 모습과 언어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너 얼마 벌어라고 이게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럴 때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나 이거 사업을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현재 한 7만 원도 벌고 10 얼마도 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의 정말 관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목표를 정했을 때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나 지금 2021년 11월 달이지 2022년 11월 달에는 내가 팀장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400에서 500 정도 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어 있을 거야. 한 200에서 300 정도 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했냐면 우리가 사장님들 전부 다 요즘 택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시험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일단 빨리 써보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저희는 제품을 이제 빨리 써봤거든요. 정말 제품 제가 필요해서 5년 동안 다 사용했지만 사업을 결단을 하고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들을 다 그냥 주문을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감동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나니까 그냥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품 애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품을 애용하면 감동이 저절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 비염 없어졌죠. 그리고 저희 아들도 비염이 없어졌죠. 제 두드러기도 좋아졌죠. 그리고 제 체력도 너무너무 좋아졌죠. 생리도 너무 좋다는 거 알게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 논이 너무 매니아거든요. 해물도 매니아지만 논이가 너무 좋다. 나는 이게 진짜 좋은 줄 안다.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먹어보고 몸에 그 반응으로 알거든요. 그 논이가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감동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품을 잘 써보시고 그게 감동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는 요게 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을 무조건 체험시켜준다. 페이셜 그리고 두피 체험. 우리 페이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 환절기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들. 보습이에요. 지금 얼굴에 부족한 것들 많이 채워주시고 앱솔루트를 저희 화장품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앱솔루트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는 더페임을 한 단계 써보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우리 데일리 팩으로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고서 앱솔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앱솔이 들어갔을 때 약간 이렇게 이게 피부 트러블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알고 해주시면은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피 체험 지금 우리 사람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두피 체험은 정말 누구한테나 해도 왜 감동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네,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누구를 만났을 때 제품 체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STP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쇼드 플랜 쇼드 플랜, 쇼드 프로덕트, 쇼드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3P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남성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플랜만 갖고 다니는 그냥 이 사업이 좀 이런 사업이야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또 플랜은 그냥 뒷전이고 또 제품만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품도 얘기해야 되고 또 비전도 얘기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함께 사업하고 있는 우리 우리 공동체를 또 알려야 되고 그리고 회장님도 알려야 되고 스폰서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STP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회장님 얘기 진짜 많이 했고요. 제품 얘기 진짜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함께 사업하는 또 저를 도와주는 저희 남편을 자기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박자가 어우러지게끔 하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 만들기는 그냥 되거든요. 네,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 오거나 되게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네? 그리고 제품을 써야 되겠네. 나 지금 사업을 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지도 모르면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싶어도 제품을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 다 하거든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주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주고 이제 소비자를 만들 때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만들 때 제일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얘기할 때 애터미를 얘기할 때 그 상대방에게 뭐가 유익한지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게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나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애터미 제품을 얘기해주지 않고 애터미 비전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분이 분명히 다른 데 가서 장을 볼 텐데 그리고 더 비싼 제품을 더
더 안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살 텐데, 그래서 내가 말을 해주면 이분이 알아들으면 우리 제품 바꾸고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나에게도 좋지만 그분에게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니까 소비자 만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만들기를 참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후속 약속 잡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이제 보통은 사업 설명 듣고 나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서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제품 안 사고 가시는 분은 간혹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을 다 사가요. 다 사가는데 제품을 사가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후속 약속을 오늘 월요일이니까 한 수, 금 정도에 꼭 잡아주시는 거.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도 그래, 수요일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자라고 얘기하면 나 수요일날에 약속이 있어. 그러면 금요일. 금요일 약속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어쨌든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약속을 날짜를 잡아 놓으면은 그분이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약속을 또 못 지킬 때 또 그 다음 약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고 전화상으로라도 약속을 잡을 때 반드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일 날 약속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꼭 수요일 아침에 또 연락이 와요. 내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프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애가 막 아프다, 뭐 갑자기 내가 약속이 뭐 누구 생일이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래? 라고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은 그 일 잘 그냥 해결해. 잘 그 일을 누구 잘 만나고 와, 잘 섬기고 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금요일 날 보자, 아니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보자, 이렇게 약속을 딱 날짜를 잡는 거, 이거 굉장히 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계속 체험하고 또 보여주고 또 소비자 만들고 계속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면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마지막은 석세스 아카데미로 초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미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이게 제 생각이 멍할 때가 있어요. 미팅을 끝내고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미팅에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저도 모르게 멍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그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누구누구 만나러 가는데 지금 갑자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멍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남편이 막 웃으면서 가서 그냥 다 들어주고 그 가장 가까운 미팅에 초대해라. 세미나에 초대해라. 그러면은 정신이 벌써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게 왜냐면 저희 남편이 저의 어떻게 보면 스폰서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제가 하면서 제 멘탈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어쨌든 요 루틴이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의 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다 왔는데 내가 아무 느낌이 없다. 되게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세스 아카데미는 반드시 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어떤 분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그냥 혼자 듣기가 뭐 하니까 친구를 계속 초대했는데 한 3차례, 4차례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했는데, 놀기 삼아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손을 들고 지금 나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석세스 아카데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좌우에 30명, 30명의 명단을 작성하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첫 번째로 30명의 명단을 작성하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30명의 명단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효과 본 제품을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작성을 하시고 그분들을 초대할 때, 잡채가 초대인데 전화로 사업 설명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약속만 잡는 거.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네, 그 약속을 잡고, 그다음에 소비자 만들기 할 때 제가 회원가입하지 마세요, 사업 설명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소비자를 만들 때 회원가입하려고 회원가입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사업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요 마인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일단 회원가입 시키고 사업 설명하고 팩체험 해주고, 우리는 뽕을 뽑고 싶잖아요. 초대까지 막 한꺼번에 제가 3번에서 얘기했던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급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내가 이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초대도 안 되고요. 전화하기도 너무 두렵고,
그리고 만났을 때 계속 애템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오늘은 현가입 안 시켜야지 오늘은 사업 설명 절대 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딱 가서 만나보면 그분이랑 얘기가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너네 남편 돈 잘 벌지, 니네 애 공부 되게 잘하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나는 애팀 사업을 이만저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너가 사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애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소비자가 되어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그래 그럼 뭘 사줄까 어떤 제품들이 있어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너 사업시키려는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분도 계속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어떻게든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 사업하지 마, 사업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제품만 써주면 돼, 그럼 나 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냥 그럼 제품 쓰는 거는 문제가 없지 어차피 쓰는 거 그러면서 더 좋은 제품 쓰게 해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현가입도 너무 잘 되고 또 그 상황에 따라 사업성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소비자 마음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면 현가입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현가입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짜리든 하시면 좋은데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사업 설명할 자신이 없다. 그러실 때는 스폰서 호일을 잘 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업 설명하기가 조금 아직 난 잘 못하겠어. 그래서 잘 못하는 수준이어서 나를 도와주는 언니, 그러니까 스폰서라고 얘기하기보다 나를 도와주는 누구누구 랑 한번 다시 만나보자. 그때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네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때 결정을 해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방법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업을 했었고 또 3개월 동안 제가 133 활동을 성과 내기라고 했는데 정말 3개월 동안 하루에 3건 이상의 미팅을 반드시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3건 이상의 미팅을 하려고 하면 3건 이상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노쇼도 나고요. 만날 사람이 없기도 하고요. 저희도 공원에서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더니 정말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가 나눠져서 따로따로 미팅을 했던 적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빠지고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133을 하면은 반드시 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정말 판매사는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했었고 저희가 어떻게 해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게 가이드북이에요. 네, 가이드북 안내받아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여기까지 해오면서 성장을 위한 꾸준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서 사업가 되기까지 제가 꿈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고 그릇 키우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뭐 보통 이제 우리 주부들이 나와서 처음에 이제 얼마 정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50에서 한 200 정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50에서 200 정도가 제일 많은데 내가 50에서 200 정도를 벌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토 판매사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팀장이 되면 한 400, 500 정도 버는데 내 꿈이 작으면 그리고 꿈이 작으면 여기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나보다 수입이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파트너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꿈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내가 200 벌기를 원하고 나왔는데 200을 벌어. 그러면은 내 파트너가 200을 벌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400도 벌고 500도 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내 파트너가 이만큼 최소한 빨리 벌어야지, 벌게 해줘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꿈을 계속 키워나가시기를 제가 그렇게 꿈을 키워왔거든요. 1,000만 원을 벌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1,000만 원 꿈 이뤘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빨리 꿈을 키워라. 그래서 제가 또 2,000만 원 또 이렇게 올리고 지금 2,000만 원 올리니까 그 다음 얼마야?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언제까지 3,000원 벌 테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꿈을 하고 우리가 최종 얼마까지 벌 수 있어? 월? 그랬더니 1억, 3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1억까지는 계산이 조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꿈을 키워나가면서 제가 자꾸 꿈을 키워나가야지 우리 사장님들이 더 성공할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계속 이제 내 그릇 키우기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눈이 필요하다,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제가 사람을 되게 많이 느낀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매일 보면서 제가 보면서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조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소비자 만들기는 잘해서 오토 판매사까지는 하고 팀장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국장 가는 거는 이 조직을 키우기가 힘들어라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성장시키는 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걸림돌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계속 변화시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제가 계속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보게 되었고요. 말씀도 보지만 책을 보게 되었는데 독서는 우리 사장님들 정말 1%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변화가 좀 힘들 때 독서를 하루에 15분 이상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알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갈수록 리더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거는 우리 뭐 다들 읽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관계 사업이잖아요. 관계 사업인데 이 책을 그러니까 바이블처럼 읽어보면 챕터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순간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면 진짜 이렇게 우리 관계가 이런 거구나 사람의 심리도 많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필독스로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이 책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제 영어 이름이 트레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읽고 있고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성공자들의 마인드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공자들의 마인드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장 총장님의 그 생각과 모든 언어와 모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과 그런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서장 총장님이 성공자구나. 그래서 이게 생각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는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중간에 있는 강준민 목사의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의 법칙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뭐 믿음의 법칙, 농장의 법칙, 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챕터별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잘 보는 책인데, 이 책은 정말 팀장 이상 되면 꼭 제가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읽어보시지만 팀장 정도 되면 조직을 성장시키고 조직을 꾸려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 282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렇죠? 보통은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개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사업자들한테 풀어놓은 책이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을 때 내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먼저 자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저는 제품 전달할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지금 컴퓨터에 딱 붙여놨어요. 사명감 제품 전달 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제 욕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성공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나누고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자녀들인데요.
정말 아이들 제가 애트미 사업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큰 아이는 유학도 보내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개원예술중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보냈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요즘은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이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알바할 자리도 없거든요. 하던 알바도 다 이제 뭐 이렇게 잘리고 하는데 저희 집안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딸아이 것만 하나 올려봤는데 식품 챙겨 먹게 이렇게 식품을 얘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줄은 아는데 자꾸 안 먹어요. 그래서 한 번 챙겨 먹으면 1,000원, 두 번 챙기면 2,000원 이렇게 해서 용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하면은 얼마 뭐 그 가격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그 설거지가 많으면 뭐 10,000원, 적으면 뭐 또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데 뭐 너무 재밌는 거는 수박 자르기 했다고 5,000원 청구하고 그 다 줍니다. 근데 애들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그 실용음악 지금 과에 지금 보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지금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 진짜 보컬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네 저희 친정엄마 이렇게 스트레스 아카데미에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초대를 했고요. 저희 엄마 이때 정말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때 수술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세미나를 초대해서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정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지금 이제 저를 좀 못 알아본다 하는 느낌은 좀 드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이때미 사업을 하면서 대구에 또 후원을 하면서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를 뵐 수 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아버지를 뵙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뵐 수 있고 저희 친정 우리 아버님 뇌수술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애트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다인실에서 모셔야 할 텐데 아버님 이렇게 1인실 정말 계속하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었고요. 저희 친정 엄마 이렇게 참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도 많이 아프고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가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백내장 이제 엄마가 이제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 양쪽을 이제 하시고 한다고 제가 일주일 동안 간병을 했거든요. 정말 애트미를 정말 잘했다. 내가 만약에 애트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제일 사랑하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부모님을 섬기고 싶고 돌보고 싶을 때 정말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딸이 거의 되었다는 거. 그래서 뭐 마음은 항상 풍부해요. 근데 시간적이나 돈이나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엄마를 계속 일주일 내내 케어를 하면서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와 행복을 우리 사장님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정말 애터미 하길 너무 잘했다. 지금까지 달려오길 너무 잘했다. 내가 중간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냈다. 장하다. 그런 마음이 제가 너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들 순간순간 애터미 이제 사업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애터미는 사실은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낯선 일이고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은 정말 너무 큰 가치가 있다는 거 정말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엄마 간병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모두가 로얄 마스터 이상은 되셔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얄 마스터 이상은 되셔서 정말 함께 감사하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